네. 계속해서 챕터 2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의 유지 및 관리, 지식재산이 등록이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에도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등록된 이후에 특히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에 등록된 이후에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했다고 그래도 계속 20년 동안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는 존속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는 것, 연차료 납부, 이전 등록, 포기, 회복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을 숙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권리의 지식재산권의 권리죠. 생애 주기 동안 필수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리의 존속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죠. 실용신화는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리고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출원일부터가 아니고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런 상표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A가 2012년 출원한 특허 존속 기간이 2012년이면 20년이면 32년까지 임을 확인하고 기술 이전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의 유지, 관리, 권리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존속 기간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출원해서 등록까지 기간을 간 다음부터 그것을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술 이전 전략 등을 또는 실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차료 납부 및 유예 기간입니다. 산업재산권은 매년 내는 연차료를 내야 됩니다.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최초 등록할 때는 최초 3년분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1년씩 내도 되고 3년이나 5년 이렇게 내게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지정 기간이 등록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3년 또 1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이거 중요한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추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추가료 납부 시 권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이 납부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어서 부여가 되는데 그때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좀 추가료가 다르는데 추가료와 함께 납부 시 권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예기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도 미납할 경우에는 권리는 미납하게 되면 자동 소멸된다는 것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B는 연차료 납부기를 놓쳤으나 유예기간 4개월째에 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4개월째는 가능하겠죠. 추가료를 포함해 납부하여 권리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속 기간을 알고 또 유료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을 경우에는 유예 기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된다. 그때 추가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권리의 회복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 회복은 이렇게 추가료를 납부를 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피한 사유로 놓쳤다고 등록을 못했다고 납부를 못했다고 한다면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복은 권리가 소멸된 후에 일정 요건 하에 다시 권리를 되살릴 수 있는 절차를 회복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신청 요건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회복이 소멸된 후에 일정한 요건 하에 다시 권리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회복 신청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권리 소멸이 등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증빙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연차료 또는 등록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입증자료와 함께 회복 수수료 및 또 미납금을 납부해서 회복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그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한번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기간을 놓칠 수가 있는데 특허 담당자가 회사에 있다면 갑작스러운 병가 또는 뭐 사망 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가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 입증 자료와 함께 회복 수수료 및 미납금을 납부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 소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사가 해킹이라든지 또 시스템 장애,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등이 발생했을 때 회복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증빙을 자료를 내야 되겠죠. 뭐 해킹된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또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 특허 대리인은 변리사 등인데요. 그 대신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거기에서 납부하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납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 특허 대리인이 중대한 과실이다. 그래서 그걸 입증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허청의 통지 오류로 인한 통지 오류가 있어서 기한 인지 불가 또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서 통지를 잘못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잘못 갔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경우는 입증을 통해서 특허청에서 온 게 서류가 이거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걸 믿고 나중에 내려고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걸 증빙을 하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회복 신청 절차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C라는 회사에서는 담당자의 입원으로 납부가 누락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멸됐다면 병원 진단서 및 내부 사유서를 첨부해서 회복을 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만약에 소멸됐다고 한다면 1년 이내에 해야 되고 그 정당한 자료를 내 가지고 이렇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복 절차입니다. 회복 절차는 전자출원 또는 서면으로 회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출원으로 또는 서면으로 회복 신청을 제출하고 이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또한 특허청 심사 후에 회복 인용 시에는 권리가 소급하여 복원됩니다. 그래서 뭐 3월 달에 이렇게 권리가 소멸됐다고 했다면 이후에 회복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죠. 그래서 회복이 됐다 인용을 한다면 통지를 받으면은 소급해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특허를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회복 불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실수 또는 고의적인 방출 이런 단순 실수나 고의적인 방치라고 해서는 이거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놓쳤다 이런 경우에는 회복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제출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회복 불가하게 됩니다. 다음 회복 신청 기간이 1년인데 이것을 경고했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거에 대해서 무효 심판이 있었다 경우에 무효 심결이 확정됐다고 한다면 회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될 수가 없겠죠. 회복 불가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권리의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권리의 이전과 변경 등록. 권리의 이전이라고 하면 권리가 A라는 사람, A라는 기업, A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또 공동 발명자가 가질 수도 있는데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그다음에 변경 등록하는 것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 상표는
권리 이전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 또 상속, 예를 들어서 권리자가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법적인 상속자인에 의해서 상속되는 것. 또 기업의 합병, A가 B와 합병을 했다. 그러면 합병된 회사로 권리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제3자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 등록을 해야,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A 권리자에 의해서 B로 이전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개인 간에 이전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다가 이전 등록을 해야 B의 권리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3자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리자나 권리에 관한 주소, 명칭, 또 법인명 등의 변경은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법인명이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든지 이것은 변경 등록 신청을 통해서 갱신이 됩니다. 변경, 등록권자, 권리자의 주소, 또 명칭, 또 법인 등은 변경은 변경 등록을 통해서 갱신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기업 D는 합병 후에 특허 이전 등록을 누락하여서 합병을 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는 합병된 회사로 이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전 등록을 누락하여 소송에서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점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이전됐다, 양도됐다 이렇게 한다면 이전 등록을 그쪽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특허 권리, 또 실용신앙 권리,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멸하는 것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는 특허청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서 자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그 연차료를 더 이상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여기까지 수익을 못 올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포기 효력은 등록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기준 날짜, 그 등록일인데 등록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누구든지 포기가 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권리 포기 말고 권리의 소멸, 권리가 없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특허 20년 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그 다음에 성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갱신하지 않으면 또 갱신이 안 되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됩니다. 또는 각 권리에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료를 미납하면은 권리가 소멸됩니다. 물론 회복 절차를 거쳐서 다시 회복을 하면 입증을 하게 된다면 회복 인정을 다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지 않겠죠. 다만 그 기간 지나게 된다면 지날 때까지 연차료나 등록료를 미납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 다음 무효 심결이 확정된 곳, 무효 심판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무효가 되었다라고 확정이 된다면 권리가 소멸되고요. 그럼 권리자의 포기, 권리자가 더 이상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 장래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지 않는 것을 포기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사업 성과가 없는 3건의 특허에 대해서 포기 신청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허 20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최초 3년간 이제 비용들이 이렇게 비교적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10년, 12년 가면 매년 연차료가 유지료가 되는데 그것이 비용이 증가합니다. 왜? 그래서 이 권리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오래될수록 그 관리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가 없는 특허에 대해서는 포기 신청을 하면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있고 특허 청구항이 뭐 10항이었다 이런데 1, 2, 3항만 남겨놓고 뭐 4항부터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 전략에 대해서 그 전략 및 실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뭐 ERP라든지 자원관리 시스템 또 PMS 등 시스템 기반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키프리스 플러스 등에서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알림 제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캘린더 관리, 특허 사무소, 대행을 활용을 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관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것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수익이 없는 권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해당 기술은 이미 알려졌거나 별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수익이 없다 그러면 권리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 특허만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그 등록받은 것 중에서 정말 우리 기술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 또 시장성이 좋은 이런 핵심 특허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연차료 대비해서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낮다, 높다 판단하고 가치가 낮거나 없는 경우에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자 F는 특허 등록 8건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중에서 수익성과 시장성이 높은 3건만 연차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권리, 유지, 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험 대비해서 핵심 정리하는 사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권은 출원일 기준 20년, 일정 기간이 있는 거죠.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 10년인데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료 미납 시에는 6개월 내에 추가료 납부로 유지가 가능하고요. 6개월, 1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 6개월까지 예, 추가료 납부로 유지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리 소멸 후 회복 제도는 연차료 미납은 6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로 유지 가능하고 권리가 완전히 소멸됐다. 6개월 이내 지나갈 정도로 권리가 연차료가 납부가 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그 후에 소멸 후에 1년 이내에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권리 이전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합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A와 B가 합정해서 뭐 C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다 또는 B라는 회사가 만들 경우에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합병된 권리가 있는 회사로 특허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 소멸 사유를 보겠습니다. 특허권이라든지 지식산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20년이 예를 들어서 특허에 만료가 되면 권리가 소멸되겠죠. 그다음 연차료, 유지료 이런 걸 미납하거나 또 자진해서 포기하거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식산권의 권리의 유지와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교재나 이런 걸 보고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정답을 가려놓고 볼까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으로 오른 것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뭐죠? 출원일로부터 해당되는데 출원일부터는 맞는데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출원일부터 20년.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출원일 기준 20년간 유효하다. 특허권은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출원일로부터 10년은 뭐죠? 실용신안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일로부터 10년은 뭐죠? 이것은 상표입니다. 그런데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 등록일로부터 20년, 요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디자인은 7월일로부터 20년 이렇게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 유지를 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몇 개월 동안이라고 그랬죠? 네, 이번에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내에 추가료와 함께 권리를 함께 납부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권리의 회복. 회복은 뭐죠? 권리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소멸된 것. 연차료 납부는 6개월 유예 기간인데 소멸됐다 그러면 그걸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거 틀렸죠? 두 번째, 단순 실수로 연차료 미납, 입증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한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회복 신청서 제출 없이 추가료만 납부. 그것도 안 되고요. 소멸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이것은 뭐죠? 12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출원일 착오, 이렇게 한다면 단순 착오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소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9개월이니까 가능하겠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와 입증자료 제출 시 가능합니다. 네, 다음 4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권리 이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 권리 이전 등록이 언제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지문 보지 않고도 권리 이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번이 이렇게 있는데 소송 중 권리자의 입증을 위하여 소송할 때 내가 이 권리자 입장을 하려고 그러면 권리를 이전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이전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아니죠. 또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해외 출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명세서 정정과 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 등록이 권리의 이전 등록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1번 소송 중 권리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없으면 권리자로서의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전 등록을 특허청이 하지 않으면 소송의 권리자로서의 입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번은 답은 1번이죠. 그 이유는 이전 등록이 되어야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 소송을 포함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이전이 되면 반드시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식재산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지식재산권이 없어지는 것, 등록된 권리가 없어진 것을 소멸 사유라고 그러죠. 소유가 아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차료가 납부해야 되는데 미납이 되었다. 이러면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권리자의 포기. 권리자는 아직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포기 신청을 한다면, 포기를 한다면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것. 권리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무효 여부 심판을 거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됐다. 무효가 확정됐다는 것이 무효 판결, 심판원의 결정을 해서 심결이라고 그러거든요.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권리가 소멸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리자의 전출. 권리자의 전출은 뭐죠? 권리자가 다른 데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 않습니까? 그게 만료가 되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 설명을 보면 단순한 소재지 변경, 전출을 갖다고 해서 소재지 변경을 한 경우는 그래서 소멸 사유가 아니며 명시된 요건만 소멸 사유에 해당된다. 명시, 나머지 요건, 연차료를 미납한 경우, 연차료를 미납하면 소멸된다는 것. 권리자가 포기했다, 지식재산권이 소멸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등록 무효 심결이 등록에 대해서,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 제3자가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해 당사자가 무효 심판을 제기해서 무효가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리자의 전출. 요것은
권리자가 단순히 이전하는 것, 소재지 변경하는 것은 소멸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권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허 권리에 대해서 등록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